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데칼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자면 코션 데칼 앞에 문양을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게 뭘까요?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했었죠. 원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션 데칼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부대 마크를 이렇게 넣습니다. 부대 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데칼들은 제가 신한주를 할 때 썼던 데칼들인데 보통 이제 이런 지온, 네오지온 마크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 마크잖아요. 그리고 이 10S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숫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붙여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죠. 보통 어깨나 스커트나 다리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칼을 넣을 때 이런 부대 마크 넣고 코션 데칼 넣고 했는데 조금 허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션 데칼을 넣기에는 좀 자리가 좀 많이 남는데, 그런데 부대 마크를 넣기에는 또 좀 자리가 좁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테두리를 좀 꾸미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담 같은 경우는 데칼을 많이 넣으면 디테일도 높아지고 괜찮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RG 반다이에서 나오는 RG 쪽에서 이런 데칼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데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한주에 대표적으로 이런 데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데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라인 데칼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델타 카이를 할 때 좀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부대 마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코션 데칼을 넣었는데 이쪽 면 하나가 너무 허전하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 또 부대 마크를 넣기에는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채워 넣는 이런 라인 데칼, 이 선 데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감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흠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이제 반다이 데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따라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업이 RG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지금 보시는 델타 카이 같은 경우도 반다이에서 나온 프라모델은 HG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종이 모형으로 50cm급 이렇게 있는데 데칼을 이렇게 더 추가를 해야지 더 멋있을 건데 HG급에는 아예 코션 데칼 하나 안 넣어주는 경우도 많고, 데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참고할 수는 없는데 나는 더 추가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보통 그것 때문에 제가 데칼 강좌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때 사용하기에 참 좋은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조금씩 넣은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라인 데칼은 여기저기 다 줄을 그어 놓으면 어떨까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런 라인 데칼은 매핑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라모델에서 이제 패널 라인과 같은 이런 라인을 이렇게 직접 긋는 경우가 물론 종이 모형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패널 라인과는 좀 다른 개념의 데칼이기 때문에 이 패널 라인처럼 이제 선만 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모양 자체가 조금 균일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신한주 데칼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균일성이 여러분들 느껴지죠. 약간 둥근 것과 일자가 느껴지고 두께가 어쨌든 좀 일체감이 좀 느껴질 거예요.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약간의 일체감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라인을 넣는데 이 라인과 이 라인의 두께가 별 차이가 안 나죠. 이 위에 라인, 밑에 라인, 그죠? 여기도 전체적인 두께감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 두껍고 어떤 게 너무 작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게 데칼을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여기에서 데칼을 만들 때는 부품 하나를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로 이런 부분을 하나 가져올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품들이 있다고 볼게요. 왜 이러니? 자,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라인 데칼이 들어갈 때를 구상을 먼저 해줘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 이런 기역자로 꺾인 부분을 내가 좀 꾸며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치자고요. 보통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꺾인 부분을 넣을 때 어느 정도 넣고 어느 정도는 얇고 뭐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가 이제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데칼을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 비었다 막 넣자, 여기 비었다 막 넣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균형감을 조금 유지하고 너무 오버 데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데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레이어를 다 잠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데칼을 긋다가 여기 기본적인 커팅을 해야 되는 이런 부품 자체가 선택이 돼 버리거나 이런 부품 자체가 막 옮기는 과정에서 지워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은 먼저 레이어를 잠궈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한번 꺾여서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툴을 쓰느냐?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다 선으로 이렇게 도형을 썼다면 이번에는 펜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질 데칼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자, 이제부터 펜 툴을 사용을 할 건데 이 펜 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어 보느냐 얼만큼 써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펜 툴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기를 권장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펜 툴로 이렇게 쭉 그어 볼 건데요. 첫 번째 그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점을 한번 찍습니다. 펜 툴은 이렇게 점을 한번 찍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점을 찍은 다음에 쭉 눌러보면, 이건 드래그 한 게 아니고 클릭을 하고 마우스만 옮긴 상태예요. 드래그를 한 게 아닙니다. 쭉 옮겨서 여기까지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그어야 될 게 라인 데칼이기 때문에 라인 데칼은 바깥쪽, 그러니까 이 바깥쪽 이 선과 일정한 두께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어지는 게 가장 이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꺾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했을 때 이것도 드래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안 돼요. 점을 찍고 마우스 옮기고 다시 점을 찍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데칼이 어떤 모양인지를 본인이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끝부분을 약간 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마우스 옮겨가면서 점만 찍는 거예요. 드래그 아니라는 거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간격을 맞춰서 가장 긴 부분은 약간 두껍게 한 다음에 찍고 기역자로 꺾어서 마지막에는 처음 시작한 선으로 이걸 커서를 옮기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자, 이 모양을 해주면 여기가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다듬느냐 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펜 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계속 직선으로만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여기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아까 드래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클릭하고 다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거든요. 선이 굽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선이 구부러지는 것은 조금 더 나중에 배우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오늘 하지 않고요. 오늘은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왜 있니? 자,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펜 툴은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드래그 아니죠? 마우스만 옮기는 겁니다. 찍어서 마지막에
마무리 이렇게 동그라미 생기는 거. 동그라미 생겼죠. 여기 그죠? 동그라미 생기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오늘은 이게 아니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요거죠. 자,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조금 다듬어야 되거든요. 다듬을 때는 자, 아까 여기 흰색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룹 선택 도구를 하게 되면 이게 통째로 움직여 버려요. 그렇죠? 움직이는 이게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선택 도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점 하나만 내가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흰색 화살표 중에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하고요. 이 직접 선택 도구를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선만 그어져 있단 말이죠. 선만 그어져 있으니까 영 허전하잖아요. 색을 채워 놓겠습니다. 이거 부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색 채우는 거, 오른쪽에 선 색깔이죠. 지금은 선 색깔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이 라인 데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선 색깔은 없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게 좋고, 여기 이 부분은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검정색 이렇게 채워넣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식하기 좋으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출력을 할 때 검정색이 제일 도드라지니까 뭐 검정색으로 계속 나가도 되지만 너무 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흰색 할 때는 흰색 종이에다가 출력을 할 때는 약간 그레이, 너무 진하지 않고 약간 회색 쪽으로 출력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봅시다. 아까 우리가 대충 찍었기 때문에 이 두께라든지 아니면 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선을 조금씩 옮겨서 두께가 어느 정도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당겨서 약간 두께감을 차이 주게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게 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죠. 직접 선택 도구, 그렇죠? 직접 선택 도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이나 점을 찍어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직접 선택 도구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라인 전체가 같이 움직여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 점 두 개를 통째로 선택을 해서 움직여 주면 이렇게 동시에도 움직여집니다. 그렇죠? 선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지는 경우 생기죠. 내가 어느 정도를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조절하는 게 선택할 때 좀 더 수월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기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선만 움직여서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 선 자체를 통째로 움직여서 두께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통째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선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CC 버전 이상이게 되면 마지막 꼭지점 하나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희한하게 동그란 점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 점은 각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둥글게 깎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지금 둥그러졌죠? 아까는 각이었다가 원래는 이랬는데 이걸 선택해서 둥글게, 그렇죠? 나는 그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점이 하나씩 생겼죠. 그래서 전체 점을 다 선택한 다음에 이걸 조금 움직여주면 전체 라운드가 같이 주게 됩니다. 유용하죠. 그런데 난 부분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만 꼭지점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주면 이 부분만 되겠죠. 이런 팁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CS6까지는 없는 기능이고요. 이게 CC 버전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제 2019년 버전을 사용하는데 2019년 버전에 가면 보통 생겨요. 이게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이 부분만 둥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왜 가르쳐 드리냐면, 보통 아까 보여드렸던 뭐 신한주 데칼 같은 경우도 이런 끝부분 한 부분만 둥근 부분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데칼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처럼 여기 꼭지점 하나만 선택해서 둥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CS6 버전 이전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펜툴로 일일이 둥글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레슨 될 수 있으면 최신 버전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끊어주고 싶단 말이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만든 것 중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어져 있는 간격이 어느 건 두껍고 어느 건 얇고 이러면 좀 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주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끊어주는 방법은 지난번 거와 거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복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는지를 볼게요. 바로 패스파인더를 이용하는 건데, 그 전에 두께감 있는 거를 한번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도형 만들기, 여기에서 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왜 사각형 도구냐? 사각형 도구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두께의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 두께만큼 이렇게 잘라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사각형을 일단 하나를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두께대로 이번에는 그룹 선택 도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런지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두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컨트롤 버튼 누르면 화살표 나오죠. 얇았으면 되겠다.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두껍게. 이 두께만 보시면 돼요.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저는 한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옆으로 하나 치워둡니다. 왜 하나를 치워두느냐? 이 간격이 일정하게 되는 게 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일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워져 버리면 이 부분의 간격이 다른 데칼을 만들 때는 또 찾아야 되는 단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셨으면 요걸 하나 만들어서 샘플처럼 옆으로 치워 두시고, 이거를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물론 이 컨트롤 C, V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복사, 하나를 해온 상태에서 자기가 끊어주고 싶은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할 때 전부 다 수직으로 끊으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회전을 하면 좋거든요. 컨트롤 버튼 누르면 이번에는 좌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둥근 화살표가 생기도록 해서 회전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끊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Alt 버튼 누르고 똑같죠? 그대로 드래그 하나 복사. 그 다음에 이 그대로 드래그 한 상태에서 다시 회전을 좀 줍시다. 회전. 보통은 제가 경험상 이게 일정한 간격대로 쭉 연결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듯이 이렇게 잘라내면 보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드래그해서 쭉 회전,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서 쭉 회전.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같은 간격으로 한 번 더 잘라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회전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잘라내고자 하는 큰 덩어리에 사각형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사각형까지 전부 다 같이 선택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하던 게 뭐든가요? 그렇죠. 패스파인더 있죠. 패스파인더에서 항상 했던 거, 앞면 오브젝트 제외,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 이렇게 해서 라인 데칼을 하면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이 상태에서도 사실 더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선택 도구를 한 다음에 여긴 약간 둥글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모양을 더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모양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께를 이대로 갖고 와서 다른 쪽에 이걸 회전해서 적용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까 펜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로도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아까는 이렇게 꺾여진 게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 만들까 생각되면 아까 왔던 거 여기에서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얘를 이제 크기를 좀 조절하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해서 여기 하나 겹쳐 놓고, 위에 겹쳐져 있죠? 이거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아까 봤던 패스파인더 하고, 안 되겠다. 얘를 뒤로 가야 되겠죠? 앞으로 가야 되겠죠? 앞으로고, 자, 제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걸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라인 데칼을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 가운데 거를 왜 가져왔을까요?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게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면서 라인 데칼을 만들면 그 두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잘라낸 것도 간격도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Alt 버튼 누르고 가져오면 되니까, 계속 복사가 되니까 가져와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라인 데칼을 내가 원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완성해 놓은 델타카이 이 파일을 보시게 되면 원하는 곳에 포션 데칼로 이렇게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면도 있고, 부데마크나 아니면 뭐 이런 에너하임 뭐 이런 마크들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한 번씩 넣어 보시면 모양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심심하지가 않고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도형 만들기에서 약간 확장된 펜 툴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자기가 조정을 해서 라인으로 이제 패스파인더로 끊어내는 그런 방식의 데칼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도면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모든 데칼에 이런 모든 도면에 이 라인 데칼을 다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간혹가다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포션 데칼을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괜찮아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데,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제 전체 피디오나 이런 걸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보통 이런 라인 데칼은 팔다리 뭐 어두운 곳이든 좀 면이 허전한 곳이면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모양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라인 쭉 긋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많이 안 잘라도 되고 한두 번 이렇게 자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지온이나 뭐 연방이나 뭐 그 외에 뭐 더불어든 뭐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칼의 꽃이 부데마크인데요. 자, 부데마크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트위치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